자, 그러면은 이제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을 이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를 조절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혈관 내 혈당 농도입니다. 이게 혈관 내 포도당이 되겠죠. 그 높은 농도에서는 인슐린이 나오게 되고 또 낮은 농도에서는 글루카곤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과 글루카곤도 작용을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 췌장에는 도세포라는 저기 세포에 모여 있는 어떤 집단이 있어요. 그 도세포 안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하고 글루카곤이라는 것을 분비하는 알파셀이 있습니다.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슐린이 분비가 될 때는 옆에 있는 알파세포의 글루카곤을 못 나오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파라크라인 서프레션이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려도 되고 인슐린은 나오면서 옆에서 글루카곤을 못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글루카곤이 억제가 되겠죠. 글루카곤은 또 반대로 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주는 피하로 주는 인슐린은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보다 굉장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피하로 주는 인슐린은 글루카곤을 억제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글루카곤이 나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소장에 이제 그 배치시켜 놓은 센서. 이것을 이제 소장의 상피세포예요. 일종의 센서인데, 그, 장 내분비세포, 엔테로 엔도크라인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이게 얘는 언제나 영양소, 아까 얘기한 영양소 있죠. 이것에 의해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크리틴이라는 어떤 물질을 보내는데 이거는 이제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세 가지가 가장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배치된 그 센서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작용을 할까요? 자, 보게 되면은 상부소장하고 여기서 그림에서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이 상부소장이고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하부소장인데 상부소장에 있는 센서는 영양분이 감지되면 일단 뭐 영양분이 들어왔으니까 인슐린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적당량의 영양분이 들어올 때는 인슐린을 내요. 근데 만약에 영양분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때 인슐린을 계속 분비를 해서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아주 살이 찌고 초고도비만이 되고 뭐 모든 장기들이 뭐 지방간을 비롯해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상부소장에 있는 요 센서는 너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를 못하게 해요. 스탑시킵니다.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억제되고 있던 글루카곤이라는 것이 분비가 돼, 알파셀에서. 인슐린이 나오면서 억제를 했었는데, 글루카곤이 이제 나옵니다. 억제하는 것이 없으니까 자유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먹은 영양분은 많죠. 그 다음에 또 몸에서 또 동원을 시키죠. 그러니까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혈중에 영양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과거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래쪽 소장에 있는 경우에는 영양분이 감지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인슐린을 분비시킵니다.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많이 비축해 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잘 먹질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못 먹는 시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보릿고개라는 거 있죠. 이제 1년에 한 번씩 못 먹는 시절이 왔었어요. 추수해 놨던 쌀은 다 먹었고, 이제 보리가 날라는데, 보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기간이 있습니다. 춘근기라는 거죠. 그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심심치 않게 전쟁도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으면 무조건 굶죠.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 다음에 또 자연재해. 지금은 뭐, 댐이 있다, 뭐가 있다 해서 자연재해를 많이 극복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것에 속수무책이었거든요. 한번 가뭄이 오면 또 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홍수가 나면 또 굶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거기서 이제 글루카곤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글루카곤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 민족은 이제 수렵만 했고 서양 사람들은 이제 수렵만 하면 경작만 했고
서양 사람들은 수렵을 했죠. 그러니까 동물 사냥을 했고 우리는 사냥을 주로 안 하고 이제 그 벼나 이런 것을 키워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글루카곤이라는 것이 분비가 잘 돼요. 그래서 잘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글루카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병이. 자, 이제 과거의 주식은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쉽게 말하면 지금 아주 철저한 당뇨식을 먹은 겁니다. 흡수가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맛이 없죠.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잘 먹기 싫습니다. 그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암만 갈고 위산하고 섞여도 효소하고 식이장내에서 나오는 효소하고 닿지 않으면은 영양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고소장에서는 적당한 양의 영양분만 그냥 흡수가 되고 대부분은 아래쪽에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부소장에서는 그림과 같이 하얗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소화가 덜 돼서 흡수가 안 되고 내려가는 그런 음식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제 하부소장에서 이제 효소하고 만나서 이제 다 섞여가지고 영양분이 돼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때 인슐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센서들이 집중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영양분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파란불이 켜집니다. 신호가 들어오면서 췌장에 좋은 신호를 보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죠.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 하부 소장 7m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장의 길이가. 7m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그렇게 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장이 길더라고요. 이렇게 수술할 때 재보니까. 그런데 이제 아래쪽 말단 부위에 많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지막까지 다 흡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조그만 영양분까지 다 흡수를 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많이 내기 위해서 전부 다 그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센서는 말단 소장에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만 년을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그 조리 과정이 길어요. 맛있는 걸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리 과정이 길다는 것은 뭐 불로 또 열을 가하고 또 썰고 믹서로 갈고 다지고 먹기 좋게 하고 맛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 소화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부소장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부소장에서는 야 이거 영양분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스탑시킵니다. 스탑시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글루카곤이라는 것이 살살 기어 나오면서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혈당이 높기 때문에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아래쪽 소장에서는 그 센서들이 기다리고 있죠. 영양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옵니다. 왜냐하면 상부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센서를 자극시킬 영양분이 충분치 못한 거죠. 그래서 인슐린을 못 냅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이 없는 상태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은 저혈당에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센서들은 영양분이 없으면은 내질 못합니다. 인슐린은.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은 안 나오지, 글루카곤은 나오지, 영양분은 들어오지, 혈당이 안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의 당뇨병이 증가하는 이유인데, 어떡할까요? 지금 여기서 다 흡수가 되고, 아래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분을 아래쪽에서 흡수하게 하면 어떨까요? 예, 이게 이제 바이패스입니다. 우회술이라는 거죠. 우회술이라는 건데, 영양분을 갖다가 건너뛰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지금 있는 그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센서들이 있는 아래쪽 소장으로 넘기는 겁니다. 이게 바이패스, 우회술이라는 거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답을 못 찾고 있던 이유는 내과 의사들이 수술에 의한 위험성을 간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우회할 것이냐 이거를 잘 몰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적용이 안 된 거죠. 옛날부터 알긴 알았는데 왜 적용을 못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게 되고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것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당뇨가 좋아지겠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9년에 세 군데 병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전들이, 외과 의사들이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생긴 것이 당뇨병의 재발과 그 다음에 위험성, 어떤 경우에 사망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런 재발이라든지 위험성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좋았어요. 결과를 보면은, 이 결과는 전부 다 그 퍼블리시, 그러니까 SCI 논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 상부에 있는 그림과 같이 2009년부터 했는데, 첫 번째 논문 발표된 건 뭐냐면은, 아까 그 상부에서 이제 영양분이 많이 나올 때 나오는 시그널 있죠. 그것이 수술한 후에 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반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안 나오던 거, 인슐린 분비시켜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그랬죠. 그게 3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결과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던 이제 꿈의 결과인데, 그래서 이제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좋아졌냐. 서양의 경우에, 비만한 당뇨의 경우에 한 1년이 안 걸립니다. 좋아지는데 1년이 안 걸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금방,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췌장 기능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이제 롱텀, 좀 시간이 경과한 후의 결과인데, 이것이 이제 당화의 색소는 계속 꾸준히 좋아졌고, 굉장히 그 관건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 인슐리노제닉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췌장의 분비 능력을 대신하는 겁니다. 반영하는 건데, 이것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한 3, 4년이 걸리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환자들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술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환자분들이 자기가 당뇨병 환자였던 걸 잊어먹습니다. 잊어먹고 지금 조금 수술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어떤 것이 불편하냐면 이 유분 괄약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는데 어떤 거냐면 유분 괄약근은 소화가 덜 된 음식, 그러니까 위에서 그걸 못 내려오게 막습니다. 근데 막는 기전은 어떻게 되냐면 소장에서 그 검사를 해요. 일단 위에서 먹은 걸 갖다가 소장으로 조금 내려보냅니다. 12장 내려보내죠. 그럼 12장에서 잘 갈렸다. 그 다음에 산도도 적당하다. 산도가 적당하다는 거는 미산하고 잘 믹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됐어. 오케이. 내려보내. 하면 그 내려갑니다. 근데 만약에 뭐 나쁜 음식이 들어오거나 파티클이 덩어리가 크거나 미산도가 높다. 그러면 섞이지도 않았고 갈리지도 않은 겁니다. 그거는 빠꾸 안 됩니다. 못 내려가게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어떤 음식을 갖다가 과하게 막 먹었을 때, 아우, 막혔어. 꼭 막혔어. 체했어. 얹혔어. 이런 말을 하죠. 진짜로 막힌 거예요. 소장에서 소화가 안 된 것을 알고 괄약근을, 유문부 괄약근을 갖다가 수축시켜버린 겁니다. 이제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임금님이 이제 사약을 내리죠. 사약을 내리면은 딱 사약을 받아 먹은 이제 신하가 조금 있다가 피를 확 토하면서 이제 죽습니다. 왜 토하느냐? 괄약근이 막아서 그래요. 나쁜 게 들어오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토하는 건 안 좋지만, 이거는 우리 몸의 방어 기제입니다.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우회가 되거든요. 이 수술이. 제가 2009년부터 15년까지 했던 이 수술이 축소이위 수술이라는 것이 이 괄약근에 작용이 없습니다. 기능이 없게 이제 우회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조그마한 문제들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 문제들이 아무리 작다 그래도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은 평생이거든요. 여생을 갖다가 이 증상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막 이제 컴플레인,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에는 저희가 수술을 거의 못하고 고민에 좀 빠졌어요. 고민에 빠지고 걱정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 이거는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기능 없이는 우리가 원만한 소화를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괄약근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발이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두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수술을 바꿔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득은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수술을 바꿔서 이제 변형해서 하되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수술과 동일한 결과에 당뇨 치료 효과가 나와야 된다. 그 가장 중요하죠. 왜 수술 왜 했는데 당뇨를 낳게 하려고 수술했는데 나와야죠. 그 다음에 그리고 더 한 가지 절실한 것은 수술 후 삶의 질이라는 겁니다. 평균 수명만 길어져 봤자 소용이 없는 건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질을 갖다가 중요시하지 않으면 이 수술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했고, 이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 소화를 돕는 유문 괄약근을 보존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고, 이거는 수술 후 삶의 질의 개선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음식물, 영양분과 닿으면 안 된다. 이거는 재발하고 관련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거 설명드릴 것이고, 위에는 2m 정도 한다. 이거는 이제 그 강도, 당뇨를 치료하는 그 포텐시,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2m가 돼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만족시키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였죠. 생각하다 보니까, 유문 괄약근, 유문 괄약근 자체는 위에 그 근육이 비우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문 괄약근 위죠. 12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문 괄약근 살려도 돼요. 그런데 그 직 후반부터는 1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문 괄약근이 끝나는 지점에서 12장과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합할 수가 없죠.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던 수술 중에 그렇게 하던 수술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 처음에 그림 보시면은 이 기계로, 복강형으로 해가지고 위하고 12장 있는 부위를 갖다가 자릅니다. 자르고, 그 다음에, 위장의 아래쪽 부분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내린 다음에 아래에 있는 소장을 갖다 위로 올려 붙입니다. 이거 끝이에요. 이걸로. 그러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부소장에 음식이 안 닿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했느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유문 괄약근에서 자르고 분리를 하고 소장을 그 괄약근에 붙여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 12장 췌장 절제술이라는 수술이 있는데 외과에서는 가장 큰 수술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췌장의 두부, 췌장 머리 쪽에 생기는 암에 대한 수술할 때 12장을 자릅니다. 췌장하고. 그때 제가 이 수술을 썼어요. 이 방법을. 왜냐면 굉장히 좋거든요, 효과가. 안전하고 환자가 편합니다. 이걸 쓰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합하는 거는 제가 옛날에 했던 그 위 복강경 수술. 이것처럼 이렇게 조금 절개를 해서 한 5cm. 왜냐면 이 사람들은 말랐기 때문에 5cm 정도면 충분히 다 나옵니다. 붙일 만한 부위가. 그래서 손으로 바깥에서 문합을 하면은 굉장히 안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수술들을 제가 해오면서 사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주저함 없이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괄약근에 문합을 시도했던 의사는 없었는 것 같아요, 지구상에. 어쨌든 이거를 알아내는 순간 굉장히 저는, 뭐랄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했는데,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제 고민을 하는 도중에, 12장 공장 우회술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결과가 인콘스턴트.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겁니다.
일정하지가 않다는 건데, 저는 그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그게 팩트입니다. 이거는 이 수술은 결과가 일정치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럴까 했어요. 왜 그럴까 해서 일단은 어떻게 했냐면은 결과가 좋은 논문들하고 결과가 나쁜 논문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나누어지더라고요. 아주 극명하게 좋은 결과가 해도 된다는 그룹하고 이거는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룹하고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그거는 결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뭐냐면은 나쁜 결과를 보니까 이 기능을 위해서 유문 과략근을 살렸더라고요, 전부 다. 결국 심리장이 포함되고 이것은 재발로 연결되고 재발되는 것이 나쁜 결과를 유추해냈습니다. 당연하죠. 그다음에 좋은 결과라는 것은 과략근이 우회됩니다. 제 수처럼 우회가 되고 영양분하고 안 닿는 거죠. 12장 고로 12장 조직이 포함이 안 됩니다. 재발이 없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이제 적용을 한 건데, 그럼 왜 그렇게 되냐? 왜 그렇게 될까? 이제 이것도 이제 알아냈는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소장 점막세포의 재생. 이게 아주 그 특이한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소장은 이렇게 육모가 많아요.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육모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 상피세포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데, 이 상피세포가 우리 몸에서 제일 교환이 빨리 새 걸로 제일 빨리 바뀝니다. 바뀌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5일 만에 바뀌거든요. 5일 만에 바뀌는데, 육모 주위에는 크립트라 그래가지고 그 깊숙이 파진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들의 바닥에 있는 줄기세포에서 자라 올라옵니다. 이렇게. 세포가 5일 동안 자라 올라오면서 흡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떨어집니다. 세포 탈락되거든요. 제일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서 그 시그널 정보를 갖다가 줄기세포에다 보냅니다. 다시. 그 줄기세포는 그 정보를 받아서 그 자손을 만들어서 올려보내죠. 다시 5일 동안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육모 하나당 이 줄기세포가 받을 수 있는 줄기세포가 15개, 구멍이 15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세포의 후손은 다른 육모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장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어주게 되죠. 보통 자르고 이어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영양분의 흡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어떻게 하냐면 그 이어준 뒷부분에서 증식이 돼요. 육모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그 내경이 관이 굵어지고 커집니다. 길어집니다. 키가 커져요. 육모가. 많이 증식을 막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음식도 천천히 내려보내죠. 근데 만약에 그 바로 붙인 그 상부 소장이 12지장이라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2지장화 되는 거죠. 그게 6개월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 결과도 있냐면 쥐실험에서요. 이렇게 12지장을 과략근을 남기고 이제 한 수술에서 얼마 있다가 쥐의 그 배를 열어보니까 붙여놓던 공장이 12지장처럼 돼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눈으로 확인된 논문도 있습니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내과적으로 12장과 상부 공장의 점막을 갖다가 커버하게 되면은 좋아진다고 했죠. 그것도 이제 상부 12장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노출이 되는데 이거 재발이 없어요.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이유도 모르면서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 수술적으로 그 12장이 남은 경우는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증식을 하고 12지장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못 갑니다. 암만 육모에서 다른 육모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너무 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재발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거죠. 증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증명해 주는 거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목표들, 그 당뇨 조절 효과는 어땠을까? 처음에 했던 숙소 이외술과 이것도 이제 SCI 논문이라는 이제 외국 논문에 발표된 결과인데 축소 위 의회술 후에 조기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 보면은 당화 숙소 이렇게 떨어진 게 보이죠? 이게 이제 2011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지금 결과를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1년이 넘고 했는데 재발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삶의 질은 어떠냐? 삶의 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설문을 하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좀 뭐랄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설문을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환자가 뭐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건 정확하지가 않는데 좋다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 환자들이 전해 수술하고는 이제 불편감을 호소를 다 했어요. 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수술 직후에는 혈당이 좋아지니까 아무 말이 없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완전히 나는 당뇨 환자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편감을 저한테 호소를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수술한 사람들의 느낌이 뭔가 하면 거의 일관된 비슷합니다. 수술하고 같대요. 수술 전하고 뭐 거의 잘 모르겠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아주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한 환자가 수술한 후에 저희 외래에 찾아와서 저를 보고 그냥 웃습니다.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오해를 했죠. 기분 나쁘니까 왜 웃냐고 물어봤더니 그 자기가 한 20년 전에 당뇨가 없을 때 느끼던 기분 그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거를 먹고 싶은 것대로 먹었는데도 혈당이 오를 때 느끼는 기분 나쁜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너무너무 오래전에 느끼던 기분을 다시 느낀다. 야, 저도 한숨을 쉬었죠. 됐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가 일단은 만족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의 가장 큰 단점인 수술이라는 점을 극복을 조금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술 이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동영 사진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심시장이 있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방리를 해요. 그 다음에 기계로 자릅니다. 굉장히 기계로 자르면 문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2m 정도를 재가지고 붙일 위하고 복강형에서 붙여놓은 다음에 꺼냅니다. 그건 아까 제가 그 위를 갖다가 저거 할 때, 위수술할 때, 2003년도에 위수술할 때 하던 방법이고 이렇게 제거를 해요. 남은 심장 저주를 꺼내서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해야지 재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집어넣고 끝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런 술기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먹는데 굉장히 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가 주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용을 했어요. 지금 내과에서도 논문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인데, 내과 선생님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제, 당뇨가 완치될 느낌이 온다는 그런 논문도 있어요. 이게 뭐, 이 결과는 저는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내과 선생이 평가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당뇨가 좋아진다면, 동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점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때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단점이 거의 없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으면 안 되죠. 장점이 많은데 단점은 거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적용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삶의 질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내과 선생님이나 가정의학과 선생님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외과 수술 학회에 많이 오시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결론은 제가 안 내립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걸 갖다가 표현할 때 이제 그 장내 내분비 세포, 그다음에 K셀, L셀, 뭐 인크레틴, GIP, GLP 이렇게 했더니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이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 사용한 용어가 있습니다. 엔테로 엔도크라인 셀, 이걸 갖다 센서를 갖다 이렇게 센서로 표현했고, 상부소장에 있는 저기 센서 있죠? 는 사실은 K셀이라는 세포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상부소장 센서로 얘기했고, L셀이라는 거는 이제 하부소장에 있는 센서예요. 인슐린 분비시키는. 이게 이제 그 GLP-1, 그 유명한 GLP-1을 분비합니다. 지금 이 GLP-1은 치료제로 쓰이는데, 문제는 상부소장에서 많이 나온 GIP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몸에서 당 조절하는 거 말고도 쓰인 데가 너무 많아서 이거의 기량세라든지 이거를 없게는 못해요. 브레인에서, 머리에서도 쓰고 여러 가지 뼈에서 쓰고 뭐 이걸 없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줄이거든요, 약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수술을 더 하고 이 수술을 연구해서 어떤 더 침습적인, less invasive한 수술이 발견되기를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혹시 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시 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